신급 강태공의 귀환, 1편, 파산, 그리고 아버지의 낡은 낚싯대. 비린내, 한때 강민준의 심장을 뛰게 했던 바다의 향기는 이제 그의 삶을 옥죄는 실패의 냄새가 되어버렸다. 젊은 선주라 불리며 자신의 배, 대성호를 몰고 먼 바다를 누비던 시절은 아득한 꿈만 같았다.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변덕과 감당할 수 없는 빚의 파도는 너무나도 거세게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결국 남은 것은 파산이라는 낙인과 그가 경멸하던 도시의 작은 횟집 주방 보조라는 현실뿐이었다. 어이, 강씨, 거기 서서 멍 때리지 말고 수조 청소 마저 해. 기름때 낀 사장의 고함이 그의 귓전을 때렸다. 민주는 대답 대신 고무장갑을 고쳐 끼고 묵묵히 수세미를 움직였다. 거대한 수조 유리벽에 달라붙은 이끼를 닦아내는 그의 팔은 기계처럼 무감각했다. 한때 그 손으로 거대한 그물을 끌어올리고 상어의 위협을 피해 낚싯줄을 감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마감 시간이 되자 사장은 팔다 남은 잡어 몇 마리를 검은 봉투에 담아 그에게 던져주었다. 동정인지 시사인지 알 수 없는 호의였다. 민주는 허리를 굽혀 감사 인사를 하고 횟집을 나섰다. 온몸에 밴 비린내 위로 차가운 밤바람이 스며들었다. 그가 돌아온 곳은 창문도 없는 비좁은 고시원 방이었다. 문을 열자 곰팡내와 퀴퀴한 공기가 그를 맞았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이 작은 공간이 지금 그의 세상 전부였다. 검은 봉투를 내려놓고 침대에 걸터앉자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을 가득 메운 것은 어김없이 날아온 빚독촉 문자였다. 이번 주까지 입금되지 않을 시 라는 상투적인 문구를 그는 무표정하게 바라보다 화면을 꺼버렸다. 모든 감각이 마모된 듯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을 만큼 피곤했다. 그때였다. 그의 시선이 방구석에 세워진 낡고 긴 가방에 닿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유일하게 남긴 물건. 평생을 바다 위에서 함께한 낚싯대 가방이었다. 배가 넘어가고 집이 넘어가는 와중에도 참아 버리지 못하고 품에 안고 나온 유품. 아버지의 손때와 땀, 바다의 소금기가 고스란히 스며든 물건이었다. 민주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다. 소금기에 절어 뻑뻑한 지퍼를 힘겹게 열자 익숙한 모습의 낚싯대가 드러났다. 요즘 나오는 가볍고 화려한 탄소 섬유 낚싯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투박하고 오래된 대나무 낚싯대. 아버지는 이 낚싯대 하나로 가족을 먹여 살렸다고, 이것은 당신 인생 그 자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는 낚싯대를 꺼내 들었다. 묵직한 감촉이 손에 전해졌다.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흠집들이 가득했다. 그는 젖은 수건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낚싯대를 닦기 시작했다. 손잡이부터 초리대 끝까지.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다. 실패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내는 뒤늦은 참회이자 이제는 만질 수 없는 아버지의 손길을 더듬는 것과 같은 행위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낚싯대의 마지막 마디까지 정성스럽게 닦아냈을 때였다. 스윽, 마른 나뭇가지가 타들어 가는 듯한 기묘한 소리와 함께 그의 손바닥에서부터 미미한 온기가 피어올랐다. 놀란 민준이 손을 떼려 했지만 낚싯대는 마치 자석처럼 그의 손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뭐야. 그의 당황한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울렸다. 온기는 점점 뜨거워졌고 낡은 대나무 낚싯대의 표면에 새겨진 무수한 흠집과 나뭇결을 따라 희미한 빗줄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빛은 마치 살아있는 혈관처럼 낚싯대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에 민주는 숨을 죽였다. 낡고 볼품없던 낚싯대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를 품은 듯 깊고 오묘한 빛을 발하는 신비한 물건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띠링, 맑고 청아한 기계음이 그의 머릿속을 직접 울렸다. 동시에 그의 눈앞, 허공에 반투명한 푸른색 장이 나타났다. 전설 등급 아이템 만화 조종과 동기화되었습니다. 민주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눈을 의심하고 뺨을 세게 꼬집어 보았다. 아팠다. 하지만 눈앞의 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히든 직업 강태공으로 전직합니다. 연이어 떠오른 메시지는 그의 혼란의 쐐기를 박았다. 전설 등급, 만화 조종, 히든 직업, 강태공, 빛과 절망에 찌들어 헛것을 보는 것이라고 그는 필사적으로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손에 들린 낚싯대의 신비로운 감촉과 머릿속을 울리는 선명한 기계음은 이것이 결코 환각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의 팍팍하고 희망 없던 인생에 정체 모를 무언가가 거칠게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2편, 시스템, 너 뭐냐. 환각이 아니었다. 몇 번을 눈을 비비고 심지어 일어나서 머리를 벽에 가볍게 쿵 찧어봐도 눈앞의 푸른 창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시선에 반응하듯 더욱 선명하게 빛을 발할 뿐이었다. 만화 조종, 강태공. 민주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러자 시스템 창이 글자들이 그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살짝 깜빡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창을 만져보았다. 손가락 끝에 닿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허공이었다. 하지만 창은 그의 손길에 반응해 물결처럼 부드럽게 일렁였다. 미쳤다. 이건 진짜 미친 게 틀림없어. 그는 좁은 방 위 유일한 수도가로 달려가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잠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 너머로 여전히 반투명한 창이 떠있는 것을 보고 그는 결국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 요즘 유행하는 판타지 소설 같은 건가. 상태창,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그는 소설 속 주인공들이 하던 말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상태창, 띠링, 다시 한번 맑은 기계음이 울리며 이전의 창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정보가 담긴 창이 나타났다. 상태 정보, 이름, 강민준, 나이, 29세, 직업, 강태공, 인문 등급, 칭호, 없음, 능력치, 근력, 7, 민첩, 6, 체력, 5, 만화, 1, 보유 기술, 없음, 장착 장비, 별표 만화 조종, 전설, 봉인됨. 창에 나열된 정보는 처참했다. 근력, 민첩,
체력 수치는 일반인 중에서도 허약한 축에 속할 터였다. 오랜 뱃일로 단련되었던 몸은 파산 후의 고된 삶과 영양 부족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특히 체력 5라는 수치는 그의 절망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만화는 또 뭐야. 게임이나 소설에서나 보던 단어가 자신의 능력치에 버젓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수치는 고작 1. 바닥 중의 바닥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다. 만화 조종, 전설 등급. 그런데 봉인됨. 그는 다시 손에 들린 낚싯대를 내려다보았다. 아까의 신비로운 빛은 어느새 잦아들어 다시 평범한 대나무 낚싯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전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여전히 낡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엄청난 힘이 잠들어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손잡이를 쥔 손바닥으로 미미한 온기가 계속해서 전해져 왔다. 전설.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민준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파산한 어부, 횟집 주방 보조, 실패자 강민준의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단어였다. 봉인을 풀 수 있을까? 어떻게? 그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다. 띠링. 또다시 나타난 기계음과 함께 새로운 창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노란색 테두리를 가진 창이었다. 첫 번째 과업이 생성되었습니다. 과업. 동네 저수지의 폭군. 별표 내용. 집 근처 버들 저수지 위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어종 베스 레벨 3를 낚아 올리시오. 별표 제한 시간 24시간. 별표 성공 보상. 직업 경험치 플러스 10. 만화 조종 봉. 1단계 봉인 해제. 기술 어심 읽기 획득. 별표 실패 시 강태공 직업 박탈. 느낌표. 민준은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과업, 즉 퀘스트였다. 내용은 단순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저수지에서 베스 한 마리를 낚는 것. 그에게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어릴 적 아버지 어깨너머로 낚시를 배울 때부터 밥 먹듯이 잡던 물고기가 바로 베스였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레벨 3이라는 정체 모를 수식어가 붙어 있었고 성공 보상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다. 경험치는 물론 그가 그토록 원하던 만화 조종 위 봉인 해제와 새로운 기술까지. 반대로 실패 시의 벌칙은 가혹했다. 이 기적 같은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었다. 버들 저수지의 베스. 그의 뇌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낚시가 아닐 것이다. 시스템이 부여한 첫 번째 과업이라면 분명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을 터였다. 레벨이라는 것이 붙어있다는 것부터가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그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이 지긋지긋한 고시원 방에서 빛독촉에 시달리며 평생 남이 버린 생선 찌꺼기나 받아먹고 살 것인가. 아니면 눈앞에 이 허무맹랑해 보이는 기회를 붙잡고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발버둥 쳐볼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었다. 민준의 눈에 아주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동공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방 한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낚시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먼지 쌓인 릴과 몇 개 남지 않은 낚싯줄, 녹슨 낚싯바늘과 싸구려 인조 미끼 몇 개가 전부였다. 변변한 장비 하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다. 손에 들린 만화 조종이 든든한 온기를 보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가장 상태가 괜찮아 보이는 낚싯줄을 골라 만화 조종의 초리대에 묶고 작은 스피닝 릴을 장착했다. 그리고 베스 낚시의 가장 무난한 지렁이 모양의 인조 미끼를 바늘에 꿰었다. 모든 준비는 순식간에 끝났다. 창밖은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대에 누워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다. 그는 낡은 운동화를 구겨 신고 만화 조종을 소중하게 든 채 조용히 고시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하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속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뛰었다. 파산 이후 처음으로 내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라는 것을 느꼈다. 가자. 나직하게 읊조린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한 한 남자의 것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버들 저수지를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이 평범한 물고기일지 혹은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언가일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오늘 그의 인생을 건 첫 번째 캐스팅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